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며느리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는 대학교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다. 둘 다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흥미를 느끼던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공강 시간에 함께 도서관에 앉아 나란히 책을 읽고 학교 근처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서로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우리는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늘 함께였다. 정우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와의 결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혼 전 정우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정우의 어머니를 만났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정우와 함께 발을 들이는 순간 어머니는 얼핏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담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실히 무언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 집 거실에 앉아 인사를 건넬 때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은근히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 뭐하는 아가씨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정우가 내 직업에 대해 몇 번이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듯 물었다. 나는 약간 긴장한 채로 다시 한번 내 직업과 일을 설명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대화가 내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우와 대화를 나누던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기라도 한 듯 나를 외면했다. 처음엔 그저 어색한 첫 만남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날의 공기가 나에게 남긴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샵에 함께 갔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없는 듯 행동하셨다. 드레스 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한번 쓱 훑더니 정우에게만 이야기를 건넸다. 이건 너무 튀지 않니? 내가 입을 정장을 더 신경 써야겠다. 신부 쪽은 그냥 그렇고.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와 의도적인 무시는 나를 점점 더 위축시켰고 마치 내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결혼식 당일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우의 부모님은 하객들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을 때조차 시어머니는 나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다.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 후 시댁에 가는 일은 더욱 괴로워졌다. 정우와 함께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정우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대답도 없이 흘려들었고 나를 건너뛰고 정우에게만 대화를 이어갔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다. 정우의 가족들 앞에서 마치 나 혼자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와 함께할 때만큼은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늘 내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시어머니는 종종 아들, 너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하면서 정우와 대화를 시작했고 내가 말을 끼워 넣으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정우의 말만 기다리며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마치 그 집의 그림자가 된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무시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생일날 시댁에 갔을 때조차 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선물조차 준비되지 않은 듯했다. 대신 시어머니는 정우에게만 고생 많다 며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주었다. 내가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있을 때도 마치 나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내가 고생이 많지, 아들. 그녀는 정우에게만 말하며 나에게는 일말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한번 웃어주길,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길 바라는 내 마음은 매번 무시당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마치 시어머니는 내가 이 결혼에서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 무시가 쌓이면서 내 안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 상처를 덮어두기 위해 그저 침묵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우는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난 그렇게 못 느꼈는데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점점 더 이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정우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도 다시 한 번 거실 한쪽에서 홀로 앉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시어머니와 정우의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고립감은 더 깊어졌다. 결혼 초반엔 그저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를 이해하려고 했었다. 어머니도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까? 수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견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차가운 무시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수진은 정우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정우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네. 많이 바빴지? 시어머니는 정우를 향해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진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정우가 대답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흥미진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이 대화에 끼어들려 하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주제를 꺼냈다. 수진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이 온통 정우와 시어머니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간간히 정우가 수진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진을 향해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정우에게만 음식을 챙겨주며 수진에게는 고작 내가 할 일은 없겠지? 라는 무심한 말을 던졌다. 그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안에 담긴 냉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식사가 끝난 후 정우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진의 귀가 번쩍 뛰었다. 아들, 너 힘들진 않니?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마치 수진이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정우에게 연신 걱정의 말을 건넸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마치 자신이 정우에게 짐이 되는 사람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수진은 설거지를 하는 손이 멈췄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외로워졌다. 정우는 늘 시어머니의 무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엄마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넘어가곤 했지만 수진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조용히 정우에게 말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가족인데 왜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우의 대답은 여전히 예상 밖이었다. 수진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너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정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정우의 말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기엔 너무 가볍고 무심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수진은 그간 쌓여왔던 감정들이 더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수진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로 가득 찼고 정우의 무심한 반응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존재 자체가 흐려져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진은 잠에 들기 전 결혼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라 보였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무시와 정우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급히 깨웠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의 무시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이 결혼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잖아.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수진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동안의 무관심이 결국 그녀를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정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그러나 수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너무 깊었고 그 상처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힘조차 앗아갔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제 안 돼, 자기야. 난 나 자신을 찾아야 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만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정우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후 가방을 챙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동안 쌓여왔던 억압과 고통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수지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그 발걸음은 비록 무겁지만 확고했다. 더 이상 자신을 무시당하는 관계 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그녀는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